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에 대한 사표 수리의 건과 오후룡에 대한 임명 제청의 건을 대통령에게 올렸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올렸습니다. 증인은 홍장원에게 사표를 받고 이를 번복해서 2024년 12월 6일 아침에 2차장과 3차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에게 다시 잘해봅시다 라고 사표를 발리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나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시죠. 2차장, 3차장은 아니고 다른 정무직, 기조실장과 같이 있는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지금 인사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직은 언제까지 일을 하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나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무직 대 정무직, 이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무직 대 정무직으로 제가 부탁을 한다.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사표를 돌려준 적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장원이 뭐라고 반응을 했던가요? 알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보위로 갔었는데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5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3명이 이제 앉아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런 인사가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선일보에 그 대통령께서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바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미 헤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본인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대변인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피지를 냈는데, 그 조치를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하여튼 30분인지 언제 얼마 안 돼서 또 언론 보도가 이번에 연합뉴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정보위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위를 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증인이 그 홍장원 차장과 대화한 맥락은 다시 1차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달라가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동안 아직 일을 하라 그런 취지였던 거죠. 맞습니다. 인사 절차가 좀 늦어지니까 언제 이제 결론이 완결이 되든지 간에 남아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의제 127호증의 이 홍장원의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이날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에 출석해서 메모를 본 사실이 있나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를 처음 본 것이 언젠가요? 사실은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날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정보위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1차장이 정보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언론 속보를 보고 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가 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1차장이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정보위에 가서 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말씀을 해서 쫓아가게 됐고, 제가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홍 차장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 그 야당의 김병기 의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서 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고 홍장원하고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맞춰보거나 고성에 오가거나 서로 공방에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맞춰보거나 고성이 오갈 거는 없고, 제가 제가 제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부인하는 그 논평을 냈습니다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좀 확인은 한두 번 있었지만 고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네, 홍장원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그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의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예.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쓰는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